내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나눈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심전심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만큼 마음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에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라는 이 말이 상대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경험을 했어도 마음까지 같을 수는 없기에 위로를 건네도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죠. 평생을 함께한 가족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은데 친구나 연인, 지인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진정한 이해란 이런 오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현수 작가는 책 세계의 끝 여자친구의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각과 언어, 성별, 나이, 살아온 경험이 모두 다르기에 완전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상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려고 하기보다 계속해서 상대를 살피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충고와 조언을 내뱉는 대신 말입니다. 공감하기 위해 꼭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위로와 사치스러운 조언을 뒤로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그럴듯한 충고와 거추장스러운 판단은 멀리하고 그늘진 아픔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눈에 하염없이 자신을 담는 것. 소윤 작가의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의 글 일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란 단어를 여기저기 치장하는 데 쉽게 쓰지 않고 그저 투명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요? 그럴듯한 충고 대신 그늘진 아픔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눈에 서로를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10년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펼쳐진 한 행위예술 작품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예술가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말없이 눈을 바라보는 행위 예술입니다. 예술가의 이름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작품의 이름은 예술가는 출석 중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무려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이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울라이. 예술가이자 영화 감독이며 한때 마리나의 연인으로 수많은 예술작품을 함께 만들기도 했던 동지였죠. 무려 2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마리나는 옛 연인 울라이를 엷은 미소 띤 얼굴로 지그시 바라보았고 이내 두 사람은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결국 둘은 눈물을 보이고 말죠. 영상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대를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위예술 안에서 말없이 오직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저에게도 그 진심이 다가왔습니다. 둘의 눈빛만 보고도 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마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라이에게 두 손을 내밉니다. 울라이도 웃으며 마리나의 손을 잡았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소통하는 것. 누구나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연인 등 모든 관계에서요. 물론 대화를 계속 눈빛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마리나와 울라이처럼 눈빛으로 나누는 대화의 소중함을 알려준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내 마음에 꽂히자마자 퍽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안의 것들이 한꺼번에 풀썩 주저앉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알았죠? 당신은 이미 내 마음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는데 다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홍수희 시인의 눈빛이란 시입니다. 눈빛이라는 건 그런 것인가 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대를 주저앉힐 수도, 울릴 수도, 살릴 수도,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고 또 받고 있나요? 이런 눈빛을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카렌 케이시의 우린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서로에게 애정을 담은 눈빛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길 희망하니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고 또 언젠가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용기를 얻게 되듯이 소중한 누군가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활기를 띠고
자신의 일을 쉽게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어떤 일에서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듯이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든 외로움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플 때 병 속에 담긴 약을 꺼내 먹는다. 그렇듯 나와 당신 관계도 그럴 수 있을까? 당신의 미소와 눈빛과 내음, 그리고 웃음소리를 내 마음이란 푸른 병 속에 담아두었다가 당신 그리울 때마다 한 알씩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의 상처가 저미듯 아파올 때마다 불면으로 잠이 안 오고 슬픈 비 내릴 때마다 당신에 대한 내 그리움을 꺼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은 눈물로만이 가슴에 삼켜진다.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국화꽃 향기로 잘 알려진 김하인 작가의 소설 소녀처럼에 나온 글입니다. 사랑에 관한 작가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나는 문장이죠. 이 소설에는 중간중간 사랑에 관한 시처럼 요려한 글들이 나오는데요. 이 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이와의 소중한 감정과 추억들을 병 속에 담아 그리울 때마다 꺼내어 보고 싶은 마음. 사랑을 해봤다면 누구나 공감할 감정을 표현한 이 글은 읽을 때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열병처럼 좋아하는 경험을 한 건 예쁜 편지지에 좋은 글귀와 마음을 담아 전하기도 했고 멀리서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간혹 수업 시간에 같은 조가 되어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죠. 밤새 그 아이만 생각하며 잠을 뒤척이기도 했고 어떻게 고백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까 고민하며 머릿속으로 수백 번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랑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수많은 시와 소설을 읽어가며 제 마음을 대신해줄 좋은 글귀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비록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은 어딘가로 사라졌지만 그때의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 우연히 만나면 고마워, 네 덕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사랑에 관한 경험이 있겠죠. 첫사랑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옛사랑일 수도 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꼭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정이나 여행에 관한 기억도 우리 마음에 사랑을 샘솟게 합니다. 바쁜 세상에 휩쓸리듯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무뎌지고 마는데요. 어떤 것이든 이런 감정들을 너무 잊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감성을 떠올리면 괜히 웃음도 나고 삶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옛 시절로 돌아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래, 그땐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메마른 마음을 단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기억하는 것들이다.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는 기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가끔씩 즐거운 옛 기억을 떠올리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어느 화창한 날, 길을 걷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성당에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후끈한 열기와 여름 냄새, 찌르르 울리는 매미 소리가 저를 그때의 수련회장으로 데리고 간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 당시 친했던 친구에게 간만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너도 그때를 기억하냐고. 지금 길을 걷다 문득 그때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가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다며 웃었고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죠. 대화만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연인 사이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죠. 김하인 작가의 글처럼 마음이란 푸른 병 속에 쌓아둔 추억들일 수도 있고 지금 눈앞의 일상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무엇이든 마음속에 사랑할 것들, 기억할 것들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지치고 힘겨울 때 여러 사랑의 모습을 꺼내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아? 사람들은 뒷모습에도 다 표정이 있다? 가끔 연호는 아리송한 말을 했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연호는 특히 반 아이들의 뒷모습을 연습장에 옮기는 걸 좋아했다. 주라는 간혹 수업 시간에 나란히 앉아있는 반 아이들의 뒤통수 하나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연호를 따라 해봤지만 까만 머리카락만 보일 뿐이었다. 연호 눈에는 보이겠지. 그렇게 믿을 따름이었다. 어떤 날엔 사람의 뒷모습을 여유있게 보고 싶어서 일부러 한 발짝 느리게 걷는다는 연호의 걸음걸이에 맞춰 나란히 걷기도 했다. 그때쯤 주라는 처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연호가 주란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덜 외로울 수 있었다. 황유미 작가가 언유주얼이라는 문학 잡지에 쓴 뒷모습에 관한 글입니다. 저 역시 글을 몇 편 기고했던 잡지이기도 한데요. 이 글을 보면서 가만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인사를 나누고 몇십 미터 걸어간 다음에 다시 뒤를 돌아보라고요. 그때 상대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계속 지켜보면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황유미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덜 외로울 수 있고 좀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나의 뒷모습을 바라봐주는 사랑하는 이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에
연인이 탄 버스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표정에 술 한 잔으로 위로를 건네며 어깨를 두드리는 손에 수많은 순간에 담긴 무수한 사랑을 되새겨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주고받았던 사랑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 삼아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모든 순간 그 사랑을 꺼내보며 메마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 말이죠. 괜히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날이요. 분명 온종일 바쁘게 지냈음에도 공허함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마치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 오랜 친구를 찾습니다. 그것은 옛 동네 친구일 때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직장 선후배일 때도 있으며 심지어 과거에 즐겨 읽던 책 속 문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벅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의 심정을 시시콜콜 털어놓지 않아도 왠지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진정한 벗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들고 지칠 때 의지가 되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만나기 전부터 미소가 지어지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그런 존재 말입니다. 밤을 새워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자거나 여행을 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굳건한 신뢰의 성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 젊어 기운이 넘쳤던 시절에는 그렇게 담담한 인간관계를 알지 못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스위트 히어애프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꼭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지 않아도 소중한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또 한 번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면 관계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주 뜨겁진 않아도 서로 배려하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몹시 간절해집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아픔을 혼자 삼키고 상처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덜 외롭고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은은하면서 따뜻한 존재, 언뜻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은 곳에도, 그러니까 공포 속에도, 참혹한 전투 속에도, 최악의 불행 속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앞에 무의미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구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름답게요.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는 아주 짧은 소설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죠. 모두가 자유의지를 갖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산다는 것 자체가 허무해질 때가 있지요. 몇 년 전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연인이나 친구와 나누는 대화, 계절이 느껴지는 바람 같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에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이 둘도 없는 연인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에 의미가 생길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일상을 빛나는 사랑으로 채워나갈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 잠의 변주에 나오는 한 문장을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길이 없고 막막하다고 느낄 때,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나의 좁다란 마음에 커다란 우주를 달라고 빌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랑하게 되니 그에게 우주가 생겼다.